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영업관리 챕터 8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ales Aptitude 개인적 특징과 영업 적성 Criteria for Selecting Salespeople 영업사원 선발을 위한 항목이란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좋은 영업사원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성공적인 영업 성과의 결정 요인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업관리자들은 회사의 영업 직무에서 성공적인 특성 그리고 선발 기준을 식별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여기서 말하는 게 특성이 이제 캐릭터리스틱이고요. 선발 기준, 셀렉션 크라이테리어 요 두 가지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인터뷰, 레퍼런스, 그리고 테스트란 말이 나오죠. 기업들은 인터뷰, 즉 면접, 그 다음 레퍼런스는요, 그 선발하고자 하는 영업사원들의 평판조회,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는 것을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시험, 입사시험 같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통해 잠재적인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미래의 영업성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믿는 특질과 성격을 가진 지원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면접, 평판조회, 시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통해서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업사원을 선발할 때 다양한 이제 그 특성 관련된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제일 위에 aptitude가 있고요. 이게 바로 적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personal characteristic 요게 이제 개인적인 특징. 그 다음에 스킬 레벨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그런 기술 능력이고요. 그 다음 롤 퍼셉션은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 다음 motivation은 동기부여라는 뜻이고, 그 다음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 조직적, 즉 그 회사 관련된, 조직 관련된, 그리고 환경 관련된 팩터,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항목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경영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왼쪽에 있는 속성들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 자, aptitude는 적성이죠. 적성은 가리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스킬처럼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것 때문에 가리키는 것보다는 뽑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채용 및 선발이 중요하다. 채용 및 선발 정책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채용 및 선발이고요. 그 다음에 스킬 레벨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트레이닝과 슈퍼비전, 즉 교육, 트레이닝과 감독이 중요하겠죠. 롤 퍼셉션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과 슈퍼비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폴리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는 거래처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컴펜세이션과 리워드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 영업사원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모티베이션을 키우는 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셔널 인바이러먼털 팩터는 영업 조직을 조직화하는 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테리토리 디자인은 영업사원이 그 움직이는 그 구역 있죠. 보통 영업 영역이라고 하는데 테리토리 디자인 그걸 잘 설계해야 할 테고요. 그 다음 마케팅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죠. 자,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말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성, 개인적 특징, 기술 수준, 역할 인식, 동기부여, 조직 및 환경 요인이 있고요. 각각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적 행위가 뭐냐면 적성과 개인적 특징은 육성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원래 있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채용 및 선발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술 수준, 스킬 레벨은 교육이 중요하죠.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감독이 중요하고요. 역할 인식, 직무 요구 사항과 롤 파트너의 기대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거는 교육 및 감독으로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 정책으로 육성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동기부여는 보상,
영업으로 이제 더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 조직 회사죠. 조직 및 환경 관련된 요인은 영업 조직을 잘 구성하는 것, 영업 영역을 잘 설계하는 것, 그다음에 올바른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조직 및 환경 요인을 개선시킬 수 있겠죠. 자, 부적절한 선발 표준의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직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업 인력의 약 15%가 그 해에 뽑힌 그 해에 그만두거나 해고되며, 영업사원이 5년 내에 그만두거나 해고될 확률은 50대 50이래요. 50%래요. 굉장히 이직률이 높죠. 이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절은 성공적인 영업사원의 특징이란 주제입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enthusiasm이란 말은 열정이죠. 열정은 영업 매니저들이 모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속성 중에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enthusiasm, 열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또 있는데요. 비교적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 good organizational ability. 여기서 말하는 organization은요, 우리 뭐 조직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organization은 뭔가 잘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고 뭔가 어떤 업무의 우선순위 같은 거 잘 정리정돈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뒤죽박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업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의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지 않고 싹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게 일하는 능력이죠. 그걸 good organizational ability라고 해요. 그 다음 ambition, 야망이죠. 그 다음에 persuasiveness, 설득력이죠. 그 다음에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열 좀 하면요, enthusiasm, 방금 저번에 전전 슬라이드 얘기했던 거고요. 열정, 좋은 정리 능력, organizational ability, ambition, 야망, persuasiveness, 설득력, 그 다음 communication skill입니다. 자, 영업에서의 어떤 그 일반적인 영업 경험, 일반적인 판매 경험, general experience in selling이 더 중요하대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특정 제품, 특정 산업 경험보다 그냥 일반적인 판매 경험이면 돼. 예. 특정 산업 경험이 있는 것보단 어떤 그 일반적인 뭐 이렇게 좀 뭐죠? 그럼 보편적인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정 산업에서만 있는 것보다도 그냥 넓게 두루 있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자, potentially discriminatory information. discriminatory라는 얘기는 차별적이란 뜻이에요. 뭐 인종차별 그런 거 할 때 discrimination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입사지원서에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별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뭐 인종, 나이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대요. 우리나라 많이 쓰는데 미국에는 못 쓰게 하고 있나 봐요. 자, 그 다음 a number of variable, 많은 변수들이 are related, 뭐에 관련이 있어요? sales people의 심리적 특질 그리고 능력, 심리적인 특질과 능력의 관계가 있대요. 많은 변수가. 어떤 변수, 예를 들면 뭐 심리적 특성과 능력이라는 얘기가 자존감, 추진력, 통제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그 인구 통계적 그리고 신체적 변수에 대해 먼저 볼게요. 1. 성별 및 인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 봅시다. 옛날에는요, 영업은 백인 남성의 직업이었대요. 예. 저도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흑인 영업사원, 여자 영업사원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백인 남성의 직업이었는데 점점 소수인종, 뭐 히스패닉이나 아시안 같은 소수인종 및 여성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변화가 고용 기회를 개선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그 얘기인데, 이제 요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이 많은 영업사원들이 좀
그 힘도 좀 빠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열정도 넘치지 않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지금 꼰대처럼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한 영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집중적으로 전념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Stereotypes of older salespeople. 나이 든 영업사원들에 대한 고정관념. 방금 얘기한 게 그런 고정관념들이죠. Lost their thunder. 뭐 이게 그런 뜻이래요. 힘을 잃었다 그런 뜻이래요. 예. 확실히 힘을 잃었다. 자, 세 번째는 Cultural Diversity and Changing Attitude. 문화적 다양성 및 변화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좀 전에 나왔는 성별하고 인종 얘기랑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성과 소수 인종에게로 영업 직무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신체적 특성 및 고객 유사성이란 말이 나와요.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할 때 인구통계학적으로 성격 특질 면에서 그리고 태도 면에서 영업사원과 자기와 비슷한 고객을 만나면 판매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사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하고 동질성도 높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태도도 비슷하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성별도 나이도 비슷하고 뭐 거주지도 비슷하고 종교도 비슷하고 하다면 뭔가 동질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쉽고 그래서 서로 이제 끌리게 되니까 영업에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고객과 비슷한 영업사원을 뽑아야 할까? 근데 그렇게가 힘들대요. 두 가지 근본적 문제점이 뭘까요? 먼저 고객과 비슷한 영업사원 뽑으면 좋긴 좋겠죠. 좋은데 고객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고객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양한 고객에 어떻게 다 맞춰요? 그죠? 고객은 너무 다양해요. 고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과 비슷한 영업사원을 뽑는 건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Research does not support the validity of the similarity hypothesis. 약간 이상한 얘기긴 한데 방금 전에 영업 실적에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매우 낮다. 연관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는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영업사원과 고객이 유사하면 할수록 영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유사성 가설을 아주 그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서포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background and experience, 배경과 경험이란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영업사원이 어린 시절에 시간제 알바를 하거나 대학교 때나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실질적인 가족 부양을 해봤던 그런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성숙화돼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높은 동기부여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인 히스토리와 패밀리 백그라운드란 주제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영업 담당자를 고용하는 데 너무 집중한다. 별로 영업 성과에 별로 큰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차라리 위에 알바를 했거나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동기부여된 사람이라면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영업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영업 성과가 대단하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꼭 사람들은 영업 담당자 뽑을 때 경력 있는 사람 뽑으려고 막 너무 집중하더라.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의 결혼 여부, 이혼인지 결혼인지 미혼인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상황, 그 다음에 패밀리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인컴 레벨, 그 다음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 금융 부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규모 모기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담보대출하고 비슷한 건데 미국은 집을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매월 이렇게 갚아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 갚으면 이제 자기 집이 되는 이런 걸 모기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담보대출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어쨌든 대규모 담보대출, 금융부채가 많거나 금융부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족 상황에 따라서, 결혼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영업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적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성에 따른 영업 실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5% 이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변수가 나오네요. 성격적 특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personality trait. 성격적 특질은 영업 실적과 관련이 있다. 성격적 특질, personality trait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self-esteem, 자존감, 자부심. 자, extraversion은 외향성. 그 다음에 sociability란 말이 있네요. 사회성. 그 다음에 dominance, 지배성. 그 다음에 need for achievement, 성취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성격적 특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성격적 특질은 영업 실적과 관련이 있다. 자, 이번엔 스킬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킬 변수는 애프티튜드와 달리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협상 기술이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테크놀로지, 특히 이런 신기술 같은 것들이 정교해지고 고객들도 점점 정교해진다. 고객들이 정교해진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좀 이렇게 까다로워지고 뭐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테크놀로지와 고객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뭔가 좀 더 나은, 좀 더 차별화된, 좀 더 고퀄리티의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양질의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자, 흥미롭게도 사람들과 이해하고 친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 기술, 인터퍼스널 스킬, 이것도 스킬이죠. 사람을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이죠. 인터퍼스널 스킬은 are not strongly related to ultimate sales performance. 궁극적인 영업 실적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데요. 저도 좀 의외입니다. 대인관계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영업 실적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좋은 영업 성과를 내는 직무 특화적인 요인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selling different types of product and service. 자,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란 주제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는 판매 환경에 따라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다음과에 나오는 변수들이 판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하나 먼저 볼까요? 퍼스널 히스토리, 그리고 패밀리 백그라운드, 개인적 이력 및 가족 배경. 아까 기억나시죠? 뭐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에 가족을 부양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스널 히스토리와 패밀리 백그라운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판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뭔가 이게 이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marital and family status, 결혼 및 가족 상태. 그다음 영업 적성, 그다음 지배 경향, dominance, self-esteem, 자아 존중감, sales presentation skill, 그다음 interpersonal skill 같은 것들이 판매 환경에 따라 다르다. 즉 판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판매 실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했죠. 자, 기관 고객, 즉 B2B로 판매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회사 대 회사로 파는 거죠. 영업 적성, 영업 프레젠테이션 기술. 다시 영업 적성이면 자, 세일즈 애프티튜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다음 인터퍼스널 스킬, 그리고 셀프 이스팀, 그런 것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스킬과 특질이 성공적인 성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는 요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일즈 잡, 영업
직무의 다양한 유형들이에요. 자, 영업사원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 직무를. 자, 클로저예요. 클로저는 클로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클로징이 뭐예요? 영업은 결국 고객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건데,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계약을 따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클로저는 그래서 실제 계약을 따내는, 즉 구매의 확답을 얻는 그런 설득을 잘하는 사람을 클로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컨설턴트는 그 회사의 니즈를 잘 듣고 그 회사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관계 구축자는 그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주문 수령자는, 사실 주문 수령자가 가장 인간적 교류의 수준은 좀 낮은 걸 거예요. 뭐 전화해서 주문 받고 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주문 수령자라고 하고, 이제 어떤 퍼스널 셀링, 어떤 인간적 관계의 깊이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마지막 4절입니다. Implications for Sales Management. 영업 관리를 위한 시사점. 이 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말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격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업 실적에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일한 요인은 없다. 즉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죠. 다만 특정 영업 직무, 세일즈 잡에 관련된 영업의 종류, 태스크의 종류, 태스크란 이제 업무, 뭐 과업 이런 뜻인데요. 업무의 종류를 먼저 결정한다면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영업사원의 특별한 캐릭터리스틱스, 즉 특징이 어떤 특징이 필요한지, 또는 영업사원의 어떤 어빌리티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8 개인적 특징과 영업적성, 영업사원 선발을 위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